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임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변호사 이동우입니다. 개인회생 시 최저 생계비 외에 추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변호사님, 이 추가 생계비가 정확히 뭔가요? 네, 최저 생계비는 잘 알고 계신 반면에 추가 생계비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먼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월 변제금을 어떻게 정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해당 연도의 최저 생계비를 뺀 게 월 변제금인데요.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133만 원 정도입니다. 만약 월 소득이 200만 원 정도 된다면 한 달에 67만 원 정도 변제를 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 민경 MC님이 생각하시기에 최저 생계비만으로 생활하는 건 어떨 것 같으나요? 일단 최저 생계비만으로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먼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사실 월세만 해도 50에서 6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월세만 해도 일단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다 보니까 생활하기 벅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사회에서 고금리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가 또는 월세, 주거 비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추가 생계비인데요. 추가 생계비란 말 그대로 최저 생계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고요. 대표적으로 회생법원에서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항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24년인 올해 서울회생법원에서 변경된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이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미성년 자녀 교육비와 관련한 추가 생계비 설명해 주세요. 2024년부터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가구의 미성년 자녀 월 평균 교육비로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작년 기준 15만 원이었는데 3만 원 올라서 18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네, 전에는 미성년자 교육비에 공교육비만 인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인정이 좀 적게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사교육비도 포함된 만큼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꼭 좀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성년 자녀는 피부양자로 인정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만 19세 미만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했지만 사실상 만 20세 미만인 경우에 재수생, 취업준비생이라도 소득이 없는 성년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부모의 부양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만 20세까지는 피부양자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년 자녀 피부양자 인정 조건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인정 조건의 명확한 기준과 실무 준칙을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다만 논의되고 있는 조건은요. 자녀와 동거 중인 경우, 만약에 별거 중이라면 취업 혹은 학업 등 사유를 소명한 경우, 자녀의 월 소득이 133만 원 이하인 경우가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나오면 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지름길 법무법인에서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주거비와 관련한 추가 생계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거비와 관련된 추가 생계비를 알아보자면 추가 주거비는 주거비의 총인정 한도에서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를 뺀 값으로 산출이 됩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 작년 대비 약 8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요. 1인 가구인지 2인 가구인지 또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를 확인하셔서 개인 회생 시에 주거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분의 조력을 받는다면 개인회생 때 주거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변호사님, 모두가 추가 생계비로 주거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매달 월세를 지급해야 된다는 걸 계약서 또는 예금 거래 내역 등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군요. 그러면 입증되는 서류만 가지고 있다면 모두 인정이 되는 건가요? 개인의 월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법원이 추가 생계비를 인정하지 말지 정하게 되는데요. 전부 재량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의료비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일회성 의료비라면 혹시 감기나 몸살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지출되어야지 추가 생계비로 인정이 가능하고 이는 진단서나 영수증 등을 통해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2024년 변경될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싶다거나 이러한 절차들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전화나 카톡 상담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 추가 생계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혹시 나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하셨던 분들 영상 고정 댓글란에 3분 개인회생 자가진단 링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진단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도움되실 만한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